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SD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흐름으로 엔진 수요 증가 기대감과 해상운임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 박스권 돌파하나라는 그런 토픽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종목 요청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SD 엔진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SD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저속 엔진 시장 2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그런 회사 세 곳과 함께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가 보고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반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 것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따가 우리가 반기 보고서 보겠지만 매출 부분이 또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조선사들이 이제 LNG 운반선 또 이제 추진선 이런 것들 좀 많이 수주를 했죠. 특히나 5월달에 이제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일감 증가가 굉장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업 쪽에 선박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주 잭팟 하면은 이제 뭐 한조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삼성, 현대중공업이 이제 한조회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좀 수주에 대한 일감이 충분하게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진의 매출 같은 경우 보통 1년 이상이 지나고 일시적으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LNG 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IMO 2020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서 이제 황산화물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스크러버를 조금 하거나 저유황유로 하는데 요게 이제 선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LNG 선으로 좀 이제 발주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규제가 이게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크러버로 진행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LNG 선에 대한 그런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HSD 엔진이 또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후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엔진 관련된 종목이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좀 퍼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선박 수주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제가 조선 3사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좀 리딩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매일매일은 못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일정 이상의 수익이 좀 발생이 또 됐을 겁니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한 번쯤은 수익 실현 해보셔도 되는 좀 구간이기는 한데 이게 또 변수가 추가적인 이런 수주가 많이 발생하게 됐을 때 또 이제 하반기 특히 마지막 11월 12월 쪽에는 이제 좀 특수선들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당연히 HS 엔진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 조선주가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상운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해상운임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또 이제 선박 발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22일에 615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수주를 또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임이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엔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순환매 흐름 최근에 이제 섹터별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이 되고 있고 이슈가 변하면 거기서 바로 또 이제 주가에 수급이 몰리면서 슈팅이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셨을 때는 충분히 엔진 쪽으로도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상우님이 사상 최고치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선박수는 지난해 대비 27%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항구들에 좀 들어가는 선박들이 좀 줄어들게 됐겠죠. 근데 선박은 27%나 줄었는데 화물은 3.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선박수는 줄었는데 화물이 늘었다는 거,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건데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오타가 있네요.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선박들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되고 코로나19로 말랐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퍼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런 수요들이 코로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가는 그런 감기 같은 그런 걸로 좀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감기랑은 강도가 좀 다르긴 하죠.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얼어붙었던 정말 공포 시기에 있었을 때 묶였던 그런 물량들이 다시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물동량이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는 백신도 있죠. 지금 백신이 뭐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땐 결국엔 또 막혀있던 그런 물동량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선박이 지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주문이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해상 운임과 결국엔 선박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HSD 엔진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선박에 대한 수주가 나타났을 때 실적의 개선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도 실적이 계속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합병을 하게 됐을 때는 고객사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반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박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0% 이제 50으로 쳐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당사는 세계 2위 저속 엔진 점유율 20%를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의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 평균의 50% 이상을 생산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게 됐을 땐 결국엔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의 캐파의 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친환경적인 흐름들 그리고 LNG선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7년, 2028년까지는 적어도 60척에서 80척 정도는 LNG선의 추가적인 그런 수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제가 뭐 이제 그 조선주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 내년 쪽으로 좀 아예 기울긴 했지만 뭐 모잠비크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노후 선박이라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주 잭팟들이 터지게 됐을 때 당연히 엔진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으로 치면 연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치면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연우 같은 경우 이제 화장 용기 포장하는 거니까 거기서 수혜를 받는 거고 칩스앤미디어는 그런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수혜를 받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엔진을 무조건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금 개념은 다르긴 해요. 얘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S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품 판매 쪽으로는. 그래서 AS 쪽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 매출 비중이 이제 이 선박용 디젤 엔진 쪽 그래서 엔진 쪽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투자하실 때 이거 읽는데 한 5분이면 됩니다. 5분 정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아 얘가 요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덴마크사라든지 스위스 여기 회사들이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 대한 캐파를 보려면 얘네들 검색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는 이제 대충은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보고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들 우리가 캐치를 해야 이 회사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IMO 이제 그 규제가 2016년에 1차 발전하고, 그 다음에 IMO 2020에서 2021년부터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당사의 선박엔진 산업은 수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환율과 금리 등 국내의 경제 상황과도 많은 연관관계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얘 같은 경우는 환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죠. 왜냐면 수출이 90%니까. 그럼 이 회사를 볼 때는 환율까지 봐야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탑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읽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굉장히 많이 크게 됐고, 그다음 순이익도 적자에서 엄청나게 큰 적자에서 이제 이 누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사실 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박스권 하나 더 그어서 이 아랫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긴 하겠죠. 그래서 매수 기회가 충분히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시면 바닥권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얘도 같이 가는 거고, 지금 HMM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스트리밍에서도 더 가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결국엔 이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드는 거고, 항상 박스권을 움직이다 이거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런 라인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이번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평선들 상승하게 되면 이제 정배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적어도 여기 한 번쯤은 5,800원에서 6,000원 라인을 한 번은 시도를 또 해볼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꼬꾸라지면은 또 굉장히 피곤해지긴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시도할 때 여기서 안착만 해주면은 여기 큰 갭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 갭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면 일단은 1차가 5,800에서 6,000원, 그 다음 2차가 6,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잡으시고 좀 대응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수는 아까 제가 잡아드렸던 그 박스권 하단에서 잡는 게 조금 더 괜찮고, 뭐 나 분할로 접근할 거야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부터 하단까지 이제 분할로 나눠서 당연히 위에선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 비중을 많이 담는 전략으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게 당연히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지금 자리 박스권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땐 좀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월봉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볼벤 상단 따라서 움직이는 라인이 나가면 좀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HMM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월봉에서 자리 만들다가 이제 튀어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수주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해상운임 같은 경우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조선주, 조선 3사의 움직임과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여기 위아래 박스권 오늘 좀 가파르게 올랐죠. 가파르게 올랐고, 그래서 이제 박스권 여기 위아래 부분, 그래서 적어도 다음 거래 조정 나오더라도 5,060원 라인 지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여기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라인,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박스권이 중반이고 상단 부분 하단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요 라인 깨면은 차라리 아싸리 뭐 눌린다라면 여기까지 오는지 보시고 여기서부터 매집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아니다 나는 뭐 한 10번으로 분할을 할 거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바로 접근하셔가지고 좀 접근해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박스권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이고, 그래도 웬만하면 아랫라인에서 잡으시는 게 좀 좋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아래 라인에서 잡는 게 조금 더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0분 봉상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좀 지지, 여기 중요한 라인, 여기 중요한 라인이 좀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 윗라인도 올라타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 라인에서 한번
반등 돌파 시도에다가 눌렸고 다시 올라서 여기 반등 지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 이 5,200원 라인대로 올라가줘야 되고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이제 위로 슈팅을 날려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5,200원 안착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꼬꾸라지게 됐을 땐 당연히 여기 라인 그리고 120선 이탈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30선 이자에서 이 회색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귀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탈되지 않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목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처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SD 엔진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